네, 이제 12월이 다가오는데요. 11월 정치권의 큰 핵은 뭐니 해도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여야의 격돌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과 관련해서 이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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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래도 이번에 김진태 내정자가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지난번 물러난 최동욱 총장 때는 야당에서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사람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발표하자마자 병역 문제, 아들 병역 문제라든지 여수에서 땅 매입한 것이 투기냐 아니냐, 특히 PK 편중인사냐 얘기들이 있어서 참 간단치 않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사실상 청문회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표결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는데 순전히 법논리로만 보면은 청문회에서 야당이 뭐를 하든 보고서를 내든 강행을 하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제 후유증이 이제 여론상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이 김진태 후보의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앞으로 김진태 후보가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만인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지금 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독립성 혹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보면은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법정에 세우느냐 혹은 안 세우느냐의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집단이 검찰 조직입니다. 그걸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무슨 수사를 해도 자기네들은 그럴 권한이 없고 검찰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법정에 세운다, 반대로 그러면 이 사람을 안 세울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저 끄트머리는 집행되든 안 되든 사형제도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유일한 기소 독점을 갖고 있는 데가 검찰인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민주화 가지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가 점점 복잡 다단해지고 아주 미묘한 범죄, 지능범이라든가 중요범죄들이 늘어나면서 검찰이 사실은 뒷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권력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 좋은데 그럼 이놈의 권력을 그럼 누가 통제를 할 거냐 해서 자, 이 검찰 권력을 통제를 현실적으로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여권, 즉 집권한 쪽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한 늘 여기하고 가깝니 머니에서 정치적 중립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죠. 이와 같은 것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의 민주당도 그랬고 이분들이 또 집권하면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거기에서 이 권력을 통제하는 걸 또 다른 청와대나 예를 들면 법무장관 여기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 시민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거냐 또는 왜 기소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 등등의 문제는 그런 배심원단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시민위원회라든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유명 정치인들 검찰이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왜 안 하냐고 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해진 권력을 국민이 통제하는 것이 아닌 한 그렇게 되면은 지역 문제나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구조를 갖고 있는 한 영원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려움 끝에 가령 병역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설령 이제 김진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중립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새로운 검찰 시대를 여는 영웅이 될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실패를 하면 역시 그분도 그분이구나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는 중간에 사퇴할 생각하고서는 검찰총장 되라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각오가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며칠 못 봤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중립을 지키다가 사퇴할 각오로. 그럼요. 혼외자 얘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근데 항상 검찰과 국정원을 이렇게 좀 대립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마쳐야 하는데 좀 어떻게 매듭을 져야 할까요? 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특별수사팀으로 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조영근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그것은 윤석열 팀장이 수사를 잘 못했다 했다가 아니고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마땅했든 안 마땅했든 간에 겉으로 나타난 건 이건 수사를 할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 했구나가 아니라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일 발표 법원이 결정할 겁니다만은 윤석열 팀장 쪽에서 작은 범죄를 큰 범죄로 만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검찰은 철회를 하지 않았고 내일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법원이 만약에 결정을 하면은 보고 얘기는 검찰 내부 문제고 법원 쪽에서 볼 때에는 어쨌거나 이거는 변경 받아들일 만하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 총장은 보고 여부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때 아니었으니까. 원래 이 스케줄대로 수사를 말끔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또한 어저께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에서 발표한 바도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새누리당입니다. 뭐가? 자, 정홍원 총리의 그 담화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를 뭐 대독했느냐 안 했느냐 떠나서 어쨌거나 국민에게 국무총리로서 국사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달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기다리고 나서 결과가 있으면 명명백백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검찰이 댓글을 분류를 잘못했다. 트위터를. 문재인 반대를 찬성으로 했다든지 찬성을 불렀든지 지금 저렇게 그날 국무총리가 발표한 날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자고 하는 국무총리 뜻과는 달리. 물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앞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팀장이 한 것이 보고 문제지 수사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공개하자. 왜 이것 때문에 수사를 잘못했다면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내일 결정이 되면 가만히 있고 수사를 하도록 해야죠. 김진태 총장에게는 검찰 중립이라는 건 조금 먼 문제라면 이건 당장 현안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분이 어떤 뜻에서 왔는지 청와대 발표대로 최적인 자인지 아닌 자가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걱정거리는 지금 뭐 김진태 내정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면 야당이 반대, 저렇게 나오면 여당이 반대. 누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다 반대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결국은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은 여야가 싸우는 건 검찰을 소재로 자기네끼리 이른바 정쟁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정쟁을 하든 말든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봐서 납득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 정치적 이 중립성과 관련해서 가장 검찰이 아파하는 특검이 도입될 겁니다. 특검 논란이. 특검이 있다는 건 지금 현찰이 검찰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김진태 새 후보가 총장 됐을 경우에 검찰의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불러들이면 안 된다. 호랑이를 말하자면. 그건 아주 배망신당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얘기는요 잠시 내려놓고 검찰 내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튀는 검사, 돌출 검사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느 집단이든 간에 이렇게 튀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게 법조계에서의 돌출 검사이다 보니까 법조계의 문제이다 보니까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대해진 권력이 다른 청와대 권력이나 법무장관 권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이 훼손된 가운데 검찰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이거죠. 사실 이런 기관이 또 있습니다.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들이 아까 말씀하신 윤 앵커의 말은 점잖게 돌출 검사고 그거는 말을 좀 톡톡 튀었다든지 하는 건 판사 쪽에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돌출 수준이 아니라 수준 이하의 말하자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검사들이 있다 이거죠. 자, 최근에 보면은 마산에서 변호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벤츠까지 받은 여자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벤츠 여검사. 그다음에 한때는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다가 법무차관 됐던 부분은 성상납 시비와 관련돼서 중도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동부지청에, 서울 동부지청에 초임검사는 피의자가 놀아났지 않았습니까? 사법연수원에 있는 분은 어엿한 부인이 있는데 동기생하고 바람을 피다가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한 분은 최근에는 또 만취 상태에서 대검찰청을 향해서 거의 돌진을 하면서 검찰총장 나가라고 했으니 이건 돌출 수준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제도와 무슨 풍토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문과생들 중에서 가장 이 우수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법조에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일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수준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왜 생산돼서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것이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심적으로 자기 천직으로 알고 프라이드를 갖고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려던 다른 선량한 검찰들에게는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김진태 검찰총장 되면 아직 청문회도 있습니다만 되면 이제 문제는 내부 인사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보직 인사 같은 것도 있고 또 이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글쎄 이제 뭐 능력이 있으면은 뭐 PK 사람들이 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 같으면 저는 할 말이 없으나 그래도 세상만사가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특정 지역 사람만 그렇게 우수하고 적임자라는 것은 이 인간이 이 생태 분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이북 출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호남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 가급적이면은 최적임자가 특별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걸 두루두루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일 중요한 인사겠죠. 검찰총장 혼자 하는 것인지 법무부나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지 모르나 또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능력 여부와 반대로 인사라는 게 늘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 요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덧붙여 공안과 특수 또는 뭐 강력통이라든지 기획통이라든지 여기도 배합이 필요하겠죠. 제일 전임자도 한때 자기 사람을 많이 심어놨다는 비판이 자기 사람 쪽에 분류가 안 된 사람 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검의 과장이라는 분이 호위무사까지 자처했지 않습니까? 이제 김진태 새 총장이 만약 입성이 되면은 그런 거 하면 아주 치명타를 받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상태가 올 겁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자로서는 정말로 역사의 이름을 내길 기회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참 우스운 꼴이 되는 아주 그 기로에 서 있으면서 입성을 하게 된다거나 등장을 하는 계기가 되겠죠.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는 지역 안배라는 것을 우리나라 정서상 빠뜨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답변을 정말 잘해주시면은 청와대로도 갈 수 있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어떤 방안이 지금 뾰족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요. 중수부를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면 개혁일지 모릅니다. 근데 기능은 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수사 기능이에요. 수사 기능. 어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이 100% 보장되는 사회면 사실은 중앙수사하면 꼭 있어야 됩니다. 특수수사를 하는 데가. 근데 이제 하도 말썽이 나서 이제 없어졌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이 베껴야 된다는 거는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든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든지 검찰 때문에 내가 더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피의자 인권 무슨 면회라든가 조사 방법이나 그 자질구레하게 굉장히 개개인에겐 중요한 말하자면 재래시장의 어떤 상인 아주머니도 검찰에 가서도 덜덜덜덜 떨면서 조사받지 않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권력이 무서울수록 사랑을 받는 가운데 해야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열거 하자면 그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되고 또 그렇게까지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